고급 실버 타운은 지옥이었다. 70대 할머니가 탈출한 충격적인 이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노후. 이 두 글자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멈춰 서게 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황금기를 꿈꾸며 준비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박은정 여사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한 초등학교 교사. 그녀가 꿈꿔왔던 완벽한 노후. 생활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한 뒤 깨달은 진짜 행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여사, 그녀의 인생은 한 편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1951년생으로 어려운 시절 공부에 매진해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제 인생 최고의 보약이었어요. 은정 여사는 그렇게 회상합니다. 35년간 무려 1,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 결혼 후에도 교단을 지켰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렀습니다. 2019년 정년퇴직을 맞은 그녀 앞에 놓인 건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미국과 부산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 민수가 어느 날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라고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시설이에요.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홍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5성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로비, 수정처럼 맑은 수영장, 최첨단 헬스클럽,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간호사들. 입주비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엄마 평생 모은 돈이면 충분해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우리도 안심이고요. 은정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그곳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외로움과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2020년 3월,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은정 여사는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 생화로 장식된 접수 데스크,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박은정 선생님, 저희 시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정 여사에게 배정된 방은 35평형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실,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미니 키친,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처음 며칠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와, 이런 게 진짜 노후 생활이구나. 아침마다 제공되는 정갈한 조식, 오후에 즐기는 수영과 요가 클래스, 저녁에는 품격 있는 문화 강좌들. 마치 평생 꿈꿔왔던 우아한 노후 생활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의 첫 만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직 의사였던 김 할아버지, 대기업 임원 출신인 이 할머니, 교수 부부인 정 씨 내외 모두들 나름의 품격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입주 한 달째 은정 여사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라디오 체조, 7시 조식, 오전 10시 문화 강좌. 마치 학교 시간표처럼 짜여진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영 수업 안 나오셨네요? 간병사 김 씨가 은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 순간 은정 여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짜여진 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 당황스러운 건 입주민들 사이의 미묘한 서열이었습니다. 저분은 자녀가 의사야. 그것도 성형외과. 어머, 그럼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런데 저분은 일주일에 2번씩 오시더라고. 식당에서 들려오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어떤 선물을 가져오는지로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은정 여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했고 미국에 있는 큰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영상통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혼자 식사하시네요? 같은 층에 사는 최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은정 여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관심도 없구나. 외로운 사람이구나.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자녀들과의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엄마, 거기 어때요? 잘 지내고 계시죠? 둘째 아들 민호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안부 인사,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라는 인사말로 끝이었습니다. 은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상의하고 의지할 어머니가 아니라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거기 계시니까 우리도 안심이고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큰아들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편하다. 정말 편할까?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 여사는 복도에서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87세 한 할아버지가 간병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밖에 나가고 싶어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어르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족분들이 절대 외출 안 시키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 할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순간 은정 여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노인을 위한 공간일까? 아니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관소일까? 그날 밤 은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마치 철창 너머로 보는 자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 3개월째
은정 여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76세 정성호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시중은행에서 근무했던 그는 표면상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가 은정 여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성호 씨의 방에는 은정 여사가 본 적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놓인 책들, 벽에 걸린 손자의 그림, 그리고 작은 소주병이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쉿. 들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음주가 금지거든요.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성호 씨는 작은 종이컵에 소주를 따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옥이에요. 은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이라니, 이렇게 좋은 시설을 두고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 씨는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하루 같아요. 은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던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는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질투하며 살고 있어요. 성호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 앞방에 사는 김할머니 아시죠? 의사 아들 자랑만 하루에 10번씩 해요. 그런데 어제 들었는데 그 아들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숨기려고 더 자랑하는 거예요. 은정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러워했던 김할머니에게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니.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 자신만의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추고 가식적인 웃음으로만 지내고 있죠. 진짜 친구는 없어요. 다 경쟁자일 뿐이에요.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요? 자식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담이에요. 여기 넣어두면 안심이 되는 거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의무 완수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은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던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40년 일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냥 관리해야 할 노인 취급이에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손자가 왔어요. 5살짜리 녀석인데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더니 여기 감옥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제일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정 여사는 성호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체계적인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개성과 자유를 말살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과 건강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되었고 입주민들은 점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삶일까요? 성호 씨의 질문이 은정 여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 여사는 이곳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가 항상 우울해 보이는 이유,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할아버지의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간병사들의 기계적인 친절함.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야. 성호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입주 6개월째 되던 어느 가을날, 은정 여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82세 윤 할아버지가 간병사들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깜빡한 것뿐이에요. 윤 할아버지가 절규했지만 간병사들은 무표정하게 그를 특별관리실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나요? 은정 여사가 성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결정했대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특별관리 구역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거의 외부와 차단되죠. 그날 밤 은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할아버지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자기들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은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관소였다는 것을.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은정 여사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좋았어. 하지만 이제는 숨이 막혀. 엄마,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혼자 살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거기 있으시면 우리도 안심이고. 그 말이 은정 여사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여사는 성호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 나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보다는 나을 거예요. 성호 씨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같이 가요. 은정 여사의 제안에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지쳤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도 자유를 찾으세요. 2020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은정 여사는 프리미엄 실버 레지던스를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적금을 털어 경기도 분당의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35평에서 15평으로 한강뷰에서 3뷰로. 물리적 조건은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은정 여사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야. 첫날 아침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들어온 새소리.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처음 며칠은 두려웠습니다. 혼자 요리하는 것, 혼자 청소하는 것,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실버타운에서 9개월 동안 모든 것을 서비스로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서투름 속에서 은정 여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내고 있어.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의 맛, 손수 닦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혼자 정리한 방의 깔끔함.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사장님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오셨어요? 우리 동네 잘 오셨네요. 실버타운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환대였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혹시 탁구 치실 줄 아세요? 우리 동호회에 오세요. 72세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있던 아들들이지만 어머니의 밝아진 목소리를 듣고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둘째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응, 엄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실제로 은정 여사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꼈습니다. 지금 은정 여사는 새로운 삶을